여러분, 우주의 99%가 바로 이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별을 빛나게 하고 은하계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정말 혼돈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엄청난 혼돈을 지배하는 의외로 간단한 법칙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눈앞에 말 그대로 태양의 한 조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개의 뜨거운 입자들이 정말 제멋대로 예측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는 거대한 폭풍 같은 거죠.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예측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입자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는 건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물리학자들이 아주 기발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혼돈의 폭풍을 입자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강처럼 다루는 거죠. 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생각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죠. 수십억 개의 개별 입자들은 그냥 무시하고 대신 전체적인 흐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벌 한 마리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벌떼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얼마나 빽빽하게 뭉쳐있는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플라스마도 똑같습니다. 과학자들은 개별 전자나 이온의 움직임 대신에 이들의 거대한 집합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 혼돈을 길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 유체 모델입니다. 플라즈마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전자라는 유체와 이온이라는 유체가 같은 공간에 섞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두 개의 유체로 보는 거죠. 이 모델 덕분에 그 복잡했던 수많은 입자들의 움직임을 평균 내서 훨씬 다루기 쉬운 몇 가지 변수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라즈마 강물은 그냥 아무렇게나 흐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체들은요, 이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절대적인 세 가지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정말 직관적이에요. 바로 물질 보존 법칙. 뭐 당연한 얘기죠. 갑자기 없던 입자가 뿅 하고 생기거나 있던 입자가 휙 하고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에 있는 사람 수가 바뀌려면 누군가 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가야 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한 균형입니다. 어떤 공간에 입자가 빽빽해졌다면 그건 나간 입자보다 들어온 입자가 더 많다는 뜻이구나. 반대로 듬성듬성해졌다면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더 많구나. 이 명쾌한 균형, 이게 바로 연속 방정식의 전부입니다. 쉽죠? 자, 두 번째 법칙으로 가볼까요?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바로 힘과 운동에 대한 거예요. 뉴턴의 그 유명한 법칙, F는 ma, 아시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 법칙이 놀랍게도 플라스마 유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법칙은 이 강물이 왜 그리고 어떻게 속도를 바꾸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F는 ma에서 F, 즉 플라즈마를 움직이는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데요. 우선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고요. 마치 바람처럼요. 그리고 입자들이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장에 밀고 당기는 힘도 있겠죠? 또 입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마찰 같은 저항력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 모든 힘들을 다 합친 결과가 바로 플라즈마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법칙입니다. 바로 에너지에 관한 건데요. 에너지는 저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연력학 제1법칙이잖아요. 이 법칙이 플라스마의 온도가 왜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플라즈마의 온도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는데요. 유체가 흐르면서 열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을 꽉 채우면 펌프가 뜨거워지잖아요. 그것처럼 플라즈마도 압축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반대로 팽창하면 식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의 들어오고 나감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플라스마가 그냥 일반 강물이랑 뭐 크게 다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플라스마를 정말 특별하게 그리고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하. 이게 바로 플라스마의 비법 소스예요. 물 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플라스마 입자들은 양 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전하는 곧 전류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죠? 맞아요. 자기장이 생기죠. 즉, 플라스마는 외부의 자기장에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그 차이를 정말 멋지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바로 이 플라스마의 특성을 이용하거든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온의 흐름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은 절대 불가능한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고 수직적인 회로를 새겨놓을 수 있는 거죠. 혼돈을 제어해서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내는 현장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물질, 운동량, 에너지 보존이라는 세 가지 기본 법칙에 플라스마만의 비법 소스인 전자계약을 더했더니 우리는 마침내 이 우주의 언어를 이해하고 심지어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법까지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원리들이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 문장이 딱 보여주죠. 반도체 산업부터 항공우주, 심지어 의료 분야까지 이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능력은 이제 현대 기술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는 복잡한 플라스마를 두 개의 유체로 단순화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둘째, 이 유체들은 물질, 운동량, 에너지라는 세 가지 보존 법칙을 따른다는 것도요. 그리고 셋째, 플라스마의 진짜 비밀은 바로 전하를 띤 입자들이 스스로 전자계장을 만들어낸다는 비법 소스에 있었습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곧 혁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요? 지구의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얻는 것, 아니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새로운 우주선 추진차를 만드는 것. 우리가 이 우주의 언어로서 내려갈 다음 챕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